자, 이제 3강 시작합니다. 자, 입문서 488. 자, 지금부터 이제 488을 넘기면은 뭐가 나오나요? 490페이지. 409페이지. 490페이지 02번.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고요?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요.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뭐다? 양도소득세.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5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 프린트 일부분만 해요.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2주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여기서 뭐를 양도해야 되느냐? 법에 열거된 거, 열거주의. 무엇을 양도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뭐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490페이지 나와 있죠? 의미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사업성이 있다, 없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럼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임대업이죠? 종합소득세를 내.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뭐다? 대가를 받아야죠? 뭐라고 나왔다? 유상.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된다. 첫 번째 줄, 유상. 그 다음 양도세는 양수인이 내는 거예요?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양도인이. 대가를 받고 넘겨야 돼. 유상. 그럼 양도세도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세 그 자체는 양도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지? 여러 개를 팔 때는 양도세도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양도소득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거주자는 어디에 납부를 한다? 주소지관할 세무서. 합산은 양도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양도세끼리. 그러나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특징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만 알면 돼. 사업성 없이 어쩌다 한번 우발적, 비정상적, 비반복적. 어쩌다 한번 팔 때 소득을 대상화하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 이런 거는 종합소득과 구분된다.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은 사업이야. 종합소득세를 내고 어쩌다 한번 보다 우발적, 비경상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사업이 아니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매매업자가 부동산 팔죠. 여기 봐요.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판다. 업이잖아. 그건 사업이잖아. 그럼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지?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7년 만에 땅을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학원 나오죠?
오후에 실무하죠, 그죠? 토요일 날 합격자 대상으로 실무하잖아요. 지금 시작 안 했어요? 지난주 했잖아. 그 합격하면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접수 마감 시켰어요. 자격증 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다, 이제 실무를 통해서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합격자들이 왜 나와? 실력을 갖추고 이제 봄에 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또는 현직 있는 분들도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학원 나와서 이론 겸 실무를 다시 배운다고요. 그래서 대구도 접수 마감, 부산도 접수 마감이에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자만이 고소득을 할 수 있다. 그냥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합격해야 되겠죠, 그죠? 합격하면 실력을 갖추면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거,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거. 그래서 열거주의라 그래. 무엇을 양도해야 될까? 과세대상, 열거된 거예요. 열거된 과세대상을 양도했을 때 열거주의 과세 방식 이렇게. 그 다음 3번은 필요 없고. 자, 밑에 4번. 양도소득은 합산과세가 아니라 무슨 과세야? 분류과세. 그럼 분류과세가 뭐야? 다른 소득.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양도세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4번은 뭐다?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그리고 5번도 똑같잖아.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신고할 때보다 납세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세금을 결정한다? 과세관청에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하겠죠? 원칙은 신고한다. 자, 그럼 오늘 알아야 될 거는 2번이요. 과세대상 별 딱 붙이고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대상이 될 건가? 열거주의예요. 열거된 거라고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열거된 거. 자, 열거된 거는 부동산. 큰 것만 먼저 봐.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는 기타 자산. 네 번째는 뭐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등. 열거된 거. 자동차 있다 없다? 없다.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왔어요? 살짝 넘어갔다 와요. 파생상품 오른쪽 6번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기초에서. 자, 첫 번째 다시 와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건축물 하면 안 돼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 팔았잖아. 토지, 건물. 다시 앞으로 오라고요. 491쪽. 토지. 2번 건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 그럼 뭐 팔았다? 토지. 토지는 원칙이 뭐다? 공간법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 이걸 팔면 대상이다. 그러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겨요. 이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밑줄 그어 세 번째 줄.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28개의 지목에 해당하는 사실상 지목이면 과세합니다. 당연히 불분명할 때는 공보로 따지고.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지목이에요. 세 번째 줄. 공부상 지목을 말한다. 그러면 뭐야?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를 못해요. 사실상 지목.
그리고 건물. 자, 2번은 건물 팔았죠? 건물이란 쭉 나와야지. 이런 게 건물이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리고 건물 팔 때는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자, 건물은 뭐다?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 구축물이 있다면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학원 건물 팔잖아. 30년 만에. 학원 건물을 팔지? 그럼 양도세 대상이잖아.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그럼 학원 건물 팔 때 뭐를 포함해서 팔아? 엘리베이터. 시설물.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 등이 있다면 건물 팔 때 따라가는 거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학원 건물 팔잖아. 30년 만에.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 끼워서 팔지? 해체해서 팔진 않아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독립된 시설물, 열거되지 않는 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토지, 건물. 그 실질과세 원칙이 뭐예요? 실질로 따진다. 세법은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적법 여부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 등록 안 따진다. 그래서 사실상 지목이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되더라도. 허가 여부 안 따진다.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과세합니다. 무허가 건물도 실질이 건물이잖아. 그리고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실질이 뭐다? 토지, 건물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옆에 적어요. 건물 나와 있죠? 건물 나와 있잖아요. 항상 건물, 무허가 건물도 과세한다. 물어볼 때 무허가 건물도 과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세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원칙이 뭘로 따진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건물이다, 주택이다. 오피스텔은 건물이다, 주택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팔면 주택이 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팔면은 업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오리지널 부동산이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어. 오리지널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를 팔았다고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역시 두 가지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합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때도 투기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다.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제일 밑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권리도 투기 목적인 거는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492쪽 꼭대기 이용 권리, 취득 권리 나와 있죠? 박스 나와 있잖아요.
그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전세권 나와 있죠?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세 가지입니다. 세법에서 양도세 대상은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무슨 물건이에요? 용익물권.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돼요. 무슨 과세? 실질과세. 등기등록을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이 몇 개예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워. 3개. 지상권, 전세권, 뭐가 있어? 지역권. 여기 지역권이 안 들어갔잖아.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면 X야.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 지역권은 아니야?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으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용익물권 중에 2가지만 대상이에요. 그리고 임차권이잖아.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뭐다? 채권이야. 임대차. 물건이 투기를 할 수 있어. 채권은 투기가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채권은 이거 임대차 계약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원래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임차권은 뭐 됐을 때만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된 것만 물권화가 됩니다. 등기된 거.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 등록을 따지는 건 임차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꼭대기 뭐라고 나왔어? C번에 등기된. 등기된 것만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그럼 등기 안 된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채권이니까 등기된 것만 물건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뀌어. 그럼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임대 아파트 가죠? 5년 임대야. 5년 임대 받으면 이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등기치고. 그럼 임차권이잖아. 그거. 월세 매일매일 내잖아. 그럼 뭐다? 임대인이 허락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도 입지가 좋은 데는 이제 입지 시점이 가까워져? 그럼 막 1억, 2억, 3억이 뛰어 피가. 알아들었나요? 그거를 팔고 뭐다?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럼 등기 안 된 거잖아. 그럼 등기 안 된 거는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부산도 붙은 데가 있을걸요? 서울 쪽은 막 4억도 붙어요. 임대 아파트가. 그래갖고 그게 법 규정이 뭐냐.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분양받을 때, 전매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럼 등기 안 됐지? 그럼 양도세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뭐다. 임대 아파트를 막 10개, 20개 사가지고 불법적으로 팔아먹더라도 뭐다. 세금을 안 걷어요. 법이 그래요. 근데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팔아야 돼? 막 팔면은 거 아니죠. 그죠? 뭔가 법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간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땐 피 받고 다 팔아. 근데 80%가 다 거짓말이 알아들었나요? 거짓말이야. 좌우지간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 등기되면 물권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이다. 등기 안 된 거는 현행법에 채권으로 가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이게 세 가지가 뭐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다. 약자가 뭐다? 지전임이야. 지전임이.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자, 그 다음 취득권리는 뭐야? 나중에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아파트가 되는 거야. 부동산이 되는 거라고요. 기다리면. 근데 이거를 기다리기 전에 뭐 한 거야? 전매한 거야.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매한 거야.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봤잖아.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야. 그럼 분양권 전매는 뭐다? 내 먼 장래에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취득을 안 하고 피를 받고 전매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참고 나왔네. 참고 위에 니은. 니은 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괄호가 나왔잖아요.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전매했다는 뜻입니다. 좌우간 희한한 일이 지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운이든 뭐든 수없이 부동산 뭐다 전매하면서 업자들이 수없이 돈을 벌어. 아직도 다운이 뭐다 계속 일어난다. 자, 그래서 박스 참고.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죠. 전매한 거요. 그래서 법조문이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부동산 취득시가 도래하기 전에 팔았다는 거지. 그럼 1번, 2번, 3번이 대표적으로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1번이 뭐다? 1번은 그 얘기고 쭉 괄호가 나왔잖아. 쭉 나왔을 때 아파트 당첨권 나왔잖아.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 줄여서 뭐라 그래? 분양권. 등 하나 적어요. 등.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취득권리 전매한 거야. 아파트 당첨권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분양권. 등. 뭐 하나 적어라? 조합원 입주권. 둘 다 공통사항은 뭐다? 먼 장래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아파트 취득 전에 전매한 거지? 그럼 분양권이 뭐다? 청약제도를 통해서 취득 권리를 생긴 거지? 이거는 청약제도를 통해서 생긴 거야. 그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생긴 거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취득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청약제도를 통해서 생긴 거를 뭐라 그런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생긴 거를 뭐라 그런다? 조합원 입주권이야. 공통사항은 뭐다? 아파트 취득 권리야. 수없이 전매한다고요. 그래서 이해는 뭐다? 권리야. 주택은 아니지? 그러나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 이게 중요한 거야. 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부터 주택수에 포함했어요. 원래 집이었으니까. 내년부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도 내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해요. 멀쩡한 아파트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있으면 주택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분양권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2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뭐다? 토지 상환 채권이야. 사채도 채권이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상환. 상환이 붙어야 돼요. 상환.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은 뭐야?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는 거야. 토지로 상환받기 전에 팔아먹는 거야.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이것도 사채도 채권이에요. 만기가 되면 뭐다? 주택으로 상환받는다.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그래서
채권 사채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자가. 꼭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토지개발 채권 취득권리다 아니다. 토지개발 채권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만기에 금전 맞는 거야. 토지개발 채권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채권은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상환. 전에 팔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가 밑줄고 계약금만 지급. 그럼 뭐 남아있어 지금? 중도금, 잔금 남아있지? 그러니까 잔금 전에 팔았다 역시 전매한 겁니다. 계약금만 지급. 전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았다. 뭐를 판 거야? 취득권리를. 그다음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어디까지 배웠어? 부동산상 권리, 이용권리, 취득권리. 그래서 이용권리 몇 개? 하나, 둘, 세 개. 취득권리 대표적인 게 몇 개? 세 개. 1번, 2번, 3번. 합쳐서.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슨 자산이 있다? 기타 자산. 4번. 자, 왜 기타가 붙었어요? 이 기타 자산은 여기 보세요. 부동산도 아니고 열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아니야. 근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도세를 걷기 위해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걷겠다. 오리지널. 부동산도 아니고 이용권리도 아니고 취득권리도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었다?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종류가 기역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미음 세 가지만 출제돼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 디귿, 리을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기역. 또 뭐가 있다? 니음. 그 다음 오른쪽 미음. 오른쪽 미음. 이 축건 됐어요? 자, 기역. 포인트가 뭐다? 기역은 뭐다? 영업권.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가 들어가야 영업권. 영업권이 뭐예요? 권리금. 영업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즉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영업권을 챙겼지? 영업권을 사호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금. 이렇게. 그럼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죠? 왜 생겼어? 사업용 자산과 함께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생겼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지만 양도세를 걷겠다. 무슨 자산으로 걷겠다? 기타 자산. 그럼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이야. 학원 건물을 판다고요? 사업에 이용하는 자산이죠? 학원 건물을 뭐라 그러고? 부동산. 이걸 이제 100억에 팔아. 100억에 팔아.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업용 건물 뭐를 챙겨? 권리금을 챙기겠죠? 권리금을 20억 받은 거야. 그럼 토탈 얼마 받은 거야? 120. 이렇게 받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이 있겠죠? 옛날 취득가에 비교해서 남으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돼요? 100억은 부동산이잖아. 100억은 뭘로 계산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으로 계산하고 20억은 부동산이 아니지?
부동산과 같이 팔면서 생겼잖아. 그래서 20억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무슨 자산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한다? 기타 자산.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 그래서 영업권만 따로 챙기면 기타 자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5번쯤에 나왔잖아. 다만 영업권을 어떻게 팔았다? 단독. 요거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겼지? 그래서 단독 영업권은 기타 자산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다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생각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영업권이 나오면 필수가 뭐다? 함께. 그래서 사업용 자산은 놔두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영업권만 받지? 그대로 놔두고 이해만 받으면 이해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팔아야 된다 이거지. 이 학원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기면 권리금은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자, 자격증을 땁니다. 여기 중개업소야. 자격증을 따. 그 3가지 방법이 있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 2번째는 어떻게 한다? 장농이다. 알아들었나요? 장농이다. 3번째는 피를 주고 들어가. 피를 주고 들어간다고요. 그죠? 저기 서울 가면 중계동이라는 데가 있어. 그 보증금이 1억이야. 피가 3억이야. 중개업소가. 피가 3억. 보증금 1억에 피 얼마 주고 들어가? 3억. 그럼 능력 있는 분은 6개월 만에 다 뽑아버려요. 장사가 잘 되니까. 능력 없으면 월세도 못 내고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피 3억 받았잖아. 그 들어가지? 갑돌이가 들어가. 그럼 권리금만 줬잖아. 이 가게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이 3억은 무슨 소득이야? 기타 소득.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종합소득세. 그럼 피 3억 줬잖아. 부동산은 그대로 있잖아. 요쪽은 뭐다? 부동산을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 알아들었나요? 함께. 그러면은 3억 줬잖아.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럼 본전 생각나지? 이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어떻게? 피 3억 준 거 신고하셨나요? 이렇게. 그럼 달려와요. 왜 그러냐고. 그럼 서로 뭔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3억 줄 때는 절대 현찰로 주면 안 돼요. 금융자료를 준비해 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낼 때 비용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고 현찰 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나 이 파는 자는 현찰로 원해요. 대부분 5천 깎아주겠다고. 좌우간 사는 방법 이거는 뭐다? 부동산을 놔두고 피만 받았지? 그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잡다한 기타소득.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먼저 봐요. 미음을. 미음을 먼저 보라고요. 역시 이것도 뭐다? 부동산과 함께. 함께 양도하는 뭐다? 이축권이야. 영업권이 아니라 이축권이야. 미음의 오른쪽.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야. 자, 이축권이 뭐다? 법에 의해서 우리의 집이 수용당해. 수용당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동일한 지역에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뭐야? 이축권이야.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서 알아들었나요? 이게 이제 수용당했다고. 그럼 이렇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뭐야? 이축권이야. 알아들었죠? 이거를 양도했다 이거지.
그럼 결국 이 주권도 권리금이야. 그럼 이거 부동산에다가 더 받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그럼 이 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어떻게 팔았어? 이해랑 같이 판 거야. 역시 뭐다? 함께가 들어가면 이 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지? 부동산처럼 뭘로 가겠다? 기타 자산으로 간다. 그래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제외한다. 함께.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 주권은 앞대가리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함께가 필수야.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 챙긴 거니까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다시 니은으로 와요. 왼쪽. 특정 시설물 뭐가 있다? 이용권, 회원권이 있어. 이용권, 회원권은 뭐다 이거? 부동산이 아니잖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기타 자산. 그래서 밑줄 그어요. 니은의 왼쪽에 포인트가 뭐다? 유리한 조건. 배타적.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책에는 없지만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주로 회원권이야. 이런 거. 그럼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지 권리잖아. 타인보다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콘도 회원권.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부동산은 아니잖아. 타인보다 콘도란 부동산을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한다. 콘도동을 유리하게 사용하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 그러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리고 거기 괄호가 뭐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했잖아. 법인의 주식을 소유했는데도 뭐가 찍혀 있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주식을 발행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주식을 구입하면 골프장이나 콘도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주식도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무슨 자산에 들어간다고요? 기타 자산.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까지 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이렇게 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부동산과 다 이거는 뭐다? 여기 봐. 오리지널 부동산 관련이 있지? 그럼 권리도 다 부동산을 전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기타 자산도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을 팔면서 권리금을 챙긴 거지? 다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요. 오른쪽 주식. 자, 5번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그래서 주식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기억은 뭐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이에요. 니은. 니은은 뭐다?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주식. 비상장. 그래서 크게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 뭐다? 대상이다.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근데 뭐만 알면 우리가 상장 주식이잖아. 상장 주식이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상장 주식만 알면 돼. 대주주만 과세하는 거야. 코스피 대표적으로.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이것만 알면 돼. 주식은 크게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누죠? 양도세 대상이다. 요즘은 그래서 주식은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나 상식, 코스피 주식을 누가 팔아? 대주주는 양도세 내야 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 왜 과세 안 해?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어차피 잃잖아.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식에서 여기서 잃어. 그러면 파생상품으로 갑니다, 이제.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해. 이거는 돈 먹고 돈 먹기야. 주식에서 잃었잖아. 주식에서 파생된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6번 파생상품 등이 있어. 여기는 진짜 돈 먹고 돈 먹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출제가 안 된다. 주식이니까 파생된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니까 어디까지만 출제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 그럼 잘 봐요.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무슨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1호 자산.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2호 자산. 파생상품은 이렇게 3호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그래서 항상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다. 2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2호. 파생상품도 부동산과 관련이 없지? 3호 자산이야.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지? 결손금.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다. 이거를 더하기 빼기 합산해야 된다고요. 이익과 손실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다. 결국 손해 났다. 이거를 뭐라 그래?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해야죠? 그럼 막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구분해서 막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잘 봐요.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다. 결손금이 생겼다. 이익에서 통산해야죠? 그럼 주식과 토지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주식은 2호잖아. 토지는 1호잖아. 1호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다시 한번. 토지와 취득 권리를 양도해서 손해가 났다. 주식과 취득 권리는 이익에서 손해를 통산할 수 있어, 없다? 주식과 취득 권리는 1호잖아, 이거.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났을 때는 더하기 빼기, 통산, 합산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3호는 3호끼리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양도세 대상은 몇 가지가 있다. 양도세 대상은 원래 6개인데 줄이면 5개예요. 5개. 약자가 뭐다? 죽이고 파생상품. 약자가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부부, 주식, 기타 자산.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이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자동차 없어. 기계 없어. 선박 없어. 손해나는 건 없어요. 주로 이익 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줄이면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는데 첫 번째는 뭐다? 여기 봐. 영업권, 이축권은 결국 권리금 챙긴 거지? 앞에 함께 팔면서 챙겨야 돼요.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등기된 것만. 등기된 거는 물건처럼 돼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 그럼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야. 자, 프린트 한번 꺼내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특징. 자, 양도세는 뭐다? 사실상 양도다. 뭐를 안 따진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사실상 양도.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죠. 유상. 사실상 양도는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유상. 대가를 받으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분류과세. 그 다음 양도세끼리는 합산해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러나 양도세끼리는 더하기 빼기 합산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뭐라고요? 자, 여기 봐요. 오늘 아파트 팔았어. 오늘 아파트 팔았다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파트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를 따로따로 신고해. 뒤에 거는 앞에 거랑 합쳐서 신고해야 돼. 합쳐서. 알아들었나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언제? 5월 한 달. 그리고 어디에다?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세무서. 항상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에 주소지. 자, 오늘의 포인트. 과세대상. 열거된 거. 열거주예요. 열거된 거.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동산.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죽이고 파생상품.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항상 토지는 무슨 토지다? 사실상 토지다. 그리고 건물에는 시설물 등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왜 포함한다? 건물에 포함해서 돈 받으니까. 그 다음 3번이 중요하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번을 뭐라 그래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전임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를 해야 물건처럼 되죠? 등기된 거. 세 가지. 그럼 2번은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다 취득권리예요. 그리고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자가 들어가야 된다.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은 읽어보시고. 자, 그럼 기타 자산. 원래 5개인데 3개. 자, 나왔다. 영업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그래야 부동산처럼 양도세 계산. 이축권도 함께. 자, 3번. 이용권, 회원권. 옆에 적어. 어떤 뭐가 붙으면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 또는 뭐다? 배타적.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이 아니잖아.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유리한 조건, 배타적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 주식은 1번, 2번. 주식은 상장 주식. 2번은 뭐다? 비상장 주식. 그리고 나머지는 파생상품 등 제목만 알면 돼요. 주식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1호. 어디까지가 제1호다? 기타 자산까지가 제1호 자산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2호. 파생상품은 3호라 그래요. 왜 이렇게 구분한다? 결손금이 생기면 손해났지? 결국 손해난 거는 이익과 어떻게 한다?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그래서 결손금이 생길 때는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프린트는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 남았어요? 3번. 21일. 그리고 마지막 2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시작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 몇 개? 줄여서 5개. 여기 봐.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3가지라고 그랬어요. 영업권, 임차권은, 영업권, 이축권은 함께. 그래야 부동산처럼 기타 자산.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양도세를 걷기 위해서는 채권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등기된.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